국민의힘은 지금 사실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전 후보가 이제 드디어 2번 달린 김문수라고 적힌 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후보가 또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.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다. 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지금 뭔가 당내 보수 통합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삐걱거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자, 이 어떻게 보세요? 거북섬에 대해서 10초만 아까 못한 얘기하겠습니다. 거북이가 상당히 느리긴 하네요. 2015년에 사업 시작된 게 아니에요. 그때 남경필 지사 시절에 사업구역 지정이 됐어요. 여기 시흥시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거북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사업 시작이 2018년부터로 돼 있습니다. 이게 이재명 지사 때 한 거예요.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관계를 사실 정확하게 좀 왜곡을 하는 거죠. 그게 마치 남경필 지사 때 다 만들어가지고 장사 안 되는 거를 웨이브 파크만 한 거다. 이 거북섬의 거의 대부분이 웨이브 파크예요. 그거 빼면 없어요, 이거는. 자, 그렇고요. 홍준표 시장님은 그냥 갈 길 가시고 저희도 저희 갈 길 열심히 가겠습니다. 아니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배신자라는 주장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뭐 생각하시는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 말씀을 그대로 소개하면 당대표 2번, 대선 후보 2번, 국회의원, 시장, 도지사까지 온갖 당의 혜택을 다 받으신 분이 국민의힘 후보 말고 이준석 찍으라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, 후한무치, 적반하장 이런 얘기를 했고요. 자, 박정훈 의원 송파구죠. 이런 자가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우리 당 대표였다니 그냥 하와이에 정착하시길 돌아오지 말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각자가 다 자기의 그 생각도 있고 또 자기의 감정도 있죠. 근데 지금은 이제 선거를 우리나라 운명이 좌우되는 대통령 선거를 8일 앞두고 있고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 모두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. 저도 현장에 가보면 진짜 좀 눈물겨울 지경이에요. 저희 당에 지금 선거운동 하는 분들 또 청년들 다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다 조금씩 한 발씩 좀 물러서고 그리고 조금 자제하고 그럴 때가 아닌가. 우리가 그 대의 명분을 위해서는 좀 양보하고 좀 지키고 그래야 될 때 아닙니까? 그래서 저는 홍 시장님이 굳이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셨느냐 저도 아쉽고 또 그거에 대한 그 반응도 지금은 좀 자제할 때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 하셨을까 굉장히 좀 아쉽다는데 왜 했는가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. 굉장히 이게 다목적 포석이에요. 고도의 정치적인 포석인데 굉장히 홍준표 전 시장은 노련한 정치인, 거의 정치 구단성에는 틀림이 없어요. 첫 번째로 사실상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다. 공개 지지 선언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 이유는 일단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김문수, 이준석 이 단일화는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김문수, 이준석 단일화를 방해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담겨 있다. 그러면 김문수, 이준석 단일화가 결국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김문수 후보는 필패하는 거죠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100% 되는 거죠.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패배해서 정권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? 대선 패배 책임론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 그리고 친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국민의힘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보수가 개편이 되는 거죠.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이름도 바꿀 거예요. 새로운 보수 정당이 출범할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화려하게 홍준표 전 시장이 여기에 수장으로 정계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석까지 저는 다 염두에 두고 있다. 실제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박지원 의원도 하고 있어요. 저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꿈까지 지금 다 여기에 담긴 신모 원료의 그런 포석이 아닌가 좀 해석이 됩니다. 그렇다면 설주환 변호사, 그렇다면 홍준표 전 후보가 배신자가 맞는 건가요?
아니요, 저는 배신자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어떤 보수 진영에 계신 분으로서 이준석 후보도 보수 진영의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. 뭐 지지선을 할 수 있죠. 이미 또 국민의힘을 탈당하셨고 또 중간에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그런데 적적하셨다 저는 봅니다. 비가일랜드에서 얼마나 적적하시겠습니까? 뉴스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뭐라도 한 잔 남겨봐야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고요. 또 출국하는 날 또 공항까지 와가지고 또 배웅 인사 해준 사람이 이준석 후보밖에 없지 않았습니까? 저 같으면 제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는 기획자라면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그거 할 것 같아요. 경선 후보 다 모아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원팀 정신을 다시 한번 하자 해가지고 우리의 처음에 이 경선에 뛰어들렸을 때 어떤 그 각오가 뭐였냐, 이재명 후보를 막는 거 아니었었냐, 다시 한번 우리가 결의를 다지자. 저는 이런 기획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이거 얘기했던 것도 다 희석이 돼 버리거든요. 이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김문수 후보가 부정한 거, 같이 경쟁자로서 뛰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손을 내밀어서 챙겨주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, 싶습니다. 그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못 한 거죠. 일단 한동훈이 안 가는데 뭐 되겠어요.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다시 그 만나줘야죠. 저는 홍준표 후보께서는 조변석계이기 때문에 또 오늘 저녁에 무슨 메시지를 낼지 몰라요.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분석 안 해도 되고 저런 얘기를 홍준표 후보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비판 엄청 받고 배척되고 정치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저분이 하면은 어떤 일도 뭐 그냥 뭉개고 넘어가요. 그것도 참 특이한 재주긴 한데 근데 저 말만큼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. 세상에 사표가 어디 있습니까? 다 의미가 있는 표예요. 그래서 저는 낙선 목적에 맞는 사실 공표 아닌가.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 사실 공표. 아니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색다른 분석도 있긴 했어요.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이준석 후보 역시 언젠가는 함께할 사람이라는 포용의 메시지 아니겠느냐. 미래니까. 예, 이렇게 이 얘기를 했고요. 그래서 또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만약에 이준석 손을 현재는 들어준 것 같은데 만약에 단일화가 그 김문수로 됐을 때를 상정해서 이준석이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갔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이준석 지지층이 있잖아요. 20, 30대라든가 이런 젊은층들로 하여금 이준석은 정치의 미래다라고 함으로써 이탈하지 않게끔 국민의힘을 위해서 한 자락 깔아준 거다. 이런 분석도 하는데 자꾸 당내에서 배신자라고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더 크네요. 근데 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건요. 20대들의 반응이 되게 좋아요. 저희가 뭐 유세차 타고 도유든지 아니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요? 예. 그러니까 저희 당에 대해서 괜찮아요. 저는 지금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그 지지가 가 있지만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 저는 상당수가 김문수 후보를 한테 투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. 저는 그 김문수 후보가 왜 끌어안지 못하느냐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사실 하기가 어려운데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착하고 진심이 있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잖아요. 근데 이 경선 이후에도 사실 감정이 많이 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쨌건 이제 홍준표 그 시장님의 말씀이 전만큼 파괴력이 있지 않은 거는 그래도 특사까지 보내가지고 여러 명이 가서 그렇게까지 설득했잖아. 그런 걸 국민들이 보셨어요. 저는 그런 그래도 진심들이 좀 통하고 있다고 보거든요.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. 왜 옷을 안 입었냐, 뭐 김문수 이름을 얘기 안 했냐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바로바로 또 하잖아요. 김문수 외쳐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옷도 입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거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착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이 뒷받침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이 총리도 마지막에는 어떤 그 메시지를 내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김문수 이름 적힌 유니폼 입고 이제 등장했잖아요. 한동훈 전 후보가. 근데 이게 안철수 후보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그 당심의 변화 그거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아니 그건 당연하죠.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기존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권의 모든 분들한테 아마 다시 봤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에서 이방인에 가까운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중심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저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생각해요. 언젠가 뭐 국회 부의장 정도는 하실 것 같아요. 이상입니다. 예.
그렇게 되려면 다수당이 돼야 되잖아요. 뭐 언젠가. 아니 부의장은 소수당도 될. 부의장은 소수당 되죠. 소수당도 예, 되죠. 예. 아 그리고 아까 참고로 그 호준석 그 대변인이 구로갑 그 당협위원장이신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이 군대를 미루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 그 선거 운동을 한다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기사를 눈여겨서 봤는데 아마 아까 호준석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청년들도 국민의힘에 대해 상당히 좀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가 아마 그 기사를 조금 반영해서 저는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청년들이 저희는 법정운동원이 다 청년인데 유세를 한번 해봐라 네. 당신들이 그랬더니 자기들이 써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.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확고한 그 소신이 있더라고요. 입대를 미루고 왔으면 이게 국방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? 몇 달만 미뤘어요. 몇 달만. 아까 이제 뭐 배신자론에 좀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 배신자가 너무 남발되는데요. 국민의힘의 최대 배신자는 누구죠?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잖아요. 그다음 두 번째 배신자는 누구죠? 동의. 친윤이잖아요. 예. 근데 뭐 홍준표 전 시장한테 배신자라는 건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